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성과 위력, 예상 이동 경로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태풍 다나스, 제일 궁금한 위력이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 중심 기압이 이제 994 헥토파스칼에 예. 중심 최대 풍속이 24m 정도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한 250km 정도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소형의 약한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는 뭐 별 위력이 없어 보이는 태풍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구름을 갖고 올라오는 태풍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북태평양에서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은 그 수증기를 함유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 태풍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나 남해상 쪽으로는 남해안 쪽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리는 게 벌써 이쪽으로는 장마전선 쪽으로 태풍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약하고 소형 태풍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굉장히 비 피해가 좀 큰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남부 지방에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그건 장마 전선이 좀 더 이 태풍의 영향으로 활성화돼서 좀 비가 더 많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성이라든가 레이더 자료를 보면은 그 장마전선상으로 굉장히 그 태풍 쪽으로부터 그 습기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예상 경로를 보면 이 이제 남해 안쪽으로 이제 상륙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소위 말하는 이제 반원, 이게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게 되면 더 위험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진행하는 우측 반원이죠. 우측 예. 반원이 항상 위험합니다. 바람도 태풍 자신의 바람에다 일반유가 더해지기 때문에 보통 좌측보다 한 30% 이상 강하고요. 그다음에 비 같은 경우도 지금도 위성을 보시면 태풍 중심에서 오히려 전반부 우측 쪽이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 경우가 대개 이제 이쪽에 수렴대가 위치하고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개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태풍이 올라올 때 피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 기상청 예측대로 올라온다면은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남부지방 쪽으로는 상당히 큰 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위험 반경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네. 지금 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근데 이번 태풍을 보면 예상 경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경로도 뭐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지금은 한반도 관통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 그 기상예보관들은 가장 어려운 걸 태풍 예보로 봅니다. 예. 예전에는 뭐 태풍 움직이는 것과 개구리가 어디에 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예. 있었는데 예. 최근에야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많은 뭐 좋은 모델들이라든가 다양한 예보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많이 정확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이 태풍 예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세계에서 최고로 태풍 기술이 발달한 나라조차도 실제로 좀 많은 오차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씩 자꾸 이제 위치도 바뀌고 있고 진로도 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좀 예측하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정확하게 예측을 잘해야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현재는 뭐 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변동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더 북태평양 고기압의 상층 세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 약간 더 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태풍 북상하면서 그 전면부에 이제 많은 비,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 태풍의 특성에 보면은 태풍이 진행하는 우측 쪽으로 바람이 강하고요. 예. 다음에 이 비 같은 경우는 그 전 앞이죠. 앞과 그 우측 쪽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태풍 그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태풍이 진행하는 그 우측 쪽 상단부로 아주 강한 비구름들이 형성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되게 이런 거는 그 앞에 수렴대가 그러니까 이 비구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모여든다는 거죠. 기상학적으로. 그쪽이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상층으로 되게 이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태풍이 올라올 때 그 전단부 쪽에 호우구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제 태풍의 또 특성 중에 하나일 테고요. 수도권 지역은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완전 무덥습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태풍의 영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일단 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기가 습해지고 그러니까 저 며칠 전 정도 같이 이제 온도는 올라가더라도 습도가 낮았으니까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수도권은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현재 기상청 예측대로 간다면 뭐 수도권 쪽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네. 예. 비도 한 10에서 70mm 정도. 바람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바람이 동풍이니까 태백산을 넘으니까 수도권 쪽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상청 예상 진로대로 움직여 나간다면은 수도권 쪽은 뭐 큰 피해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도 대비는 그럼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수도권 쪽이 많이 가물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은 비가 좀 바람 없이 좀 적당하게 내려주면 굉장히 좋은 태풍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태풍 상륙할 때 이제 만조 시간대와 겹치게 되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 상륙 시기와 만조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일 아침에 이제 전남 목포 예. 인근 쪽으로 이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해안으로 상륙을 할 때는 상륙하는 시점이 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오히려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군산이나 서산 이쪽으로 상륙을 할 때는 상륙한 이후에 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바람이 바뀌면서 이 남해상으로 상륙할 때는 상륙한 시점이 해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상청 예상으로 보면은 전남부 목포로 상륙을 하더라도 바로 해서 광주 남쪽으로 해서 여수 북쪽으로 해서 포항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륙한 다음에 그렇게 크게 북쪽으로 안 가요. 거의 서쪽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면서 계속 바람은 남풍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진행을 하면서. 그럼 남풍이 들어올 때는 바다 쪽에 있는 이 파도가 그대로 육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해일, 만조 시간과 겹치면은 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남해안의 바닷물 높이가 높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태풍이 현재 기상청 예상 진로 들어간다면 남해안 쪽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태풍으로 그러니까 보고 만조 있습니다. 시간대가 좀 겹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수 피해가 좀 많이 우려되는 네, 저질의 상황이다. 침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피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을 놓고 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큰 게 이번에는 바람보다는 오히려 비태풍으로 보고 있거든요. 비가 많은 태풍이다. 또 최근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들이 거의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 태풍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남해안 남부지방이라 이런데 비가 많이 내려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내리는 비로 이 산사태라든가 축대라든가 옹벽 붕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지역에 사신 분들은 좀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남해안 저지대라든가 침수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해일 가능성도 있고 월파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미리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일단 바람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태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24m인데 순간 최대 풍속은 30m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총속 한 15m 이상 불면 입간판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인명피해가 이 태풍이 들어올 때 많이 나는 게 이런 비산물, 날아다니는 물체에 맞아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들어올 땐 태풍이 접근해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안전의 우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